마이크 소리 들리나? 들려? 좋았어. 자, 뭐, 새해 복 많이 받았다 치고, 그제? 이제 합격을 향해서 한번 쫙 나가봐야지. 오늘 아주 중요한, 그리고, 맨 나중에 등장하는 그런 파트죠. 공범론 들어가도록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까지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마지막 파트야. 그 뒤에 뭐 재수론, 형벌론, 그거는 그냥 법조문하고 관련되는 판례만 쫙 그냥 엎절해주면 돼. 자, 이제 오늘 재밌다 이거. 공범론 아주 재밌어. 재미없게 강의하면 재미없고 재미있게 강의하면 한도 끝도 없이 재미있고. 딱 보니까 253페이지 펼쳐봐봐. 공범론 1절, 공범이론, 공범의 해가지고 쫙 나열돼 있죠. 이거 재밌겠나 재미없겠나? 딱 보니까 첫인상이 어때? 재미없게 생겼지? 내가 재미있게 만들어 줄게. 자, 보자. 일단 공범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용어 정리를 하나 해둬야 된다. 그 용어가 뭔데요? 공범. 아이씨, 그러면 그 공범이지. 이건 무슨 용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 왜? 우리 대한민국 형법 교수들이 아직도 용어를 갖다가 혼돈해서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공범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받아. 우리 대한민국 현대 형법이 들어온 지가 한 70년 정도 되나? 독일 형법을 이렇게 수입한 지가 70년 정도 된다. 그런데 아직도 용어를 갖다가 정리를 못하고 혼돈해서 쓰는 게 바로 이 공범이라는 용어거든. 그래서 이거 보면 하다가 막 열받아. 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영리하니까 이걸 갖다가 현명하게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하자. 똑같은 요 공범이요. 두 가지 의미로 써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넓은 의미, 하나는 좁은 의미. 근데 그게 공범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쓰인다니까. 이 책을 보다 보면은 넓은 의미의 공범으로 이렇게 표현 서술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교수님들께서 갑자기 똑같은 공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데 갑자기 좁은 의미로 또 사용하고 계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미치지. 자, 우리는 이제 영리하게 이거 정리하도록 하자. 공범. 넓은 의미의 공범을 뜻할 때 공범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 넓은 의미 반대가 당연히 좁은이겠지. 좁은 의미의 공범이라는 뜻으로 또 똑같은 공범이라는 말을 써. 그러면 넓은 의미의 공범은 어떤 의미입니까? 딱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우리 대한민국 형법 총론에서 공부하는 공범은요, 딱 네 가지야, 네 가지. 예. 그 네 가지가 뭐냐?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걸? 공동정범. 그 다음, 간접정범. 그 다음, 교사범. 그 다음에 방조범. 요 네 가지를 통틀어서 공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가지를. 우리 형법 총론에서 배울 게 바로 이겁니다. 1, 2, 3, 4. 예. 형법 총론에서 바로 이 네 가지를 배울 건데 요게 바로 공범이라고 나타내지는데 그때는 넓은 의미의 공범이야. 이 네 가지를 뜻한다. 네 가지 전부를 다 뜻한다고 해서 넓은 의미의 공범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됩니다. 근데 좁은 의미의 공범은 그러면 뭡니까? 요 네 가지 중에서 요 두 가지 교사범, 방조범만 따로 또 통칭해서 그냥 공범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 근데 그때는 또 좁은 의미 공범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뭐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자. 자, 우리 지금 다양한 사건들을 갖다가 배워왔지. 뭐 전형적인 살인사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갑이 A를 갖다가 칼로 살해하는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자, 물어보자. 갑은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살인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없다? 있죠.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서 얼마든지 살인범죄를 갖다가 저지를 수 있다고. 맞지? 자, 근데 이런 한 개의 범죄를 두 사람 이상이서 역할 분담하면서 저지르면 조금 더 수월하겠지. 예, 바로 그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는 이제 사실은 좋은 의미인데
이제 형법에서는 별로 안 좋은 의미야. 배치장이 아니라 뭐 범죄도 이제 맞들면 낫다고. 자, 한 사람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두 사람 이상에서 이런 한 개의 범죄를 범하면 조금 더 수월할 거야. 그래서 보통 단독으로 범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한 개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울 공범입니다. 공짜가 뭔데? 다 함께 공짜잖아. 다 함께 차차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개의 범죄를 단독으로 한 사람이 충분히 범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수월하게 범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서 같이 거들어가면서 범하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하는데, 자, 조심하자. 그런 한 사람이 범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하는 경우 딱 4가지밖에 없어. 왜?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4가지가 뭔데? 바로 요런 거야. 요거. 자, 우리 대한민국 형법은 이런 한 개의 범죄를 여러 명이서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공범이라고 했지. 근데 그런 식의 공범 방식은 딱 4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됐지? 바로 그 4가지를 갖다가 지금 오늘 중에 다 배울 거다, 이거. 아주 재밌어. 요 외에는 없다. 뭐, 공동 간접 정범 방식 이런 건 없어. 그 다음에 뭐, 교방식, 교방범 이런 건 없습니다. 딱 4가지 방식으로만 한 개의 범죄를 함께 범할 수 있어. 딱 정해놨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도 범할 수 있는 이런 범죄를 함께 범하는 경우를 4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 4가지 방식 전부를 갖다가 공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그 4가지 방식을 뜻하는 그 공범은 바로 이걸 뜻하는 거다. 이걸 뜻하는 거고. 그래. 그 다음 그 중에 요거 4가지 방식 중에 교사범, 방조범만 따로 이렇게 또 공범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 요것은 이제 좁은 의미 공범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자, 요 넓은 의미 공범이 뜻하는 바는 이런 내용이야. 여러 명의 범죄인들, 그지?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 4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여러 명의 범죄인들을 갖다가 넓은 의미 공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 밑에 그 이 교사범, 방조범은 따로 어떤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물론 여러 명의 범죄인들이지 한 사람이 아니잖아. 일단 2사람 이상에서 어떤 범죄를 하는 경우인데 자, 요거는 요것들하고 좀 달라. 요 정범자부터 요 2가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가 틀린가? 자, 옛날에 내 친구라는 영화 보면은 시다바리라는 말이 시다바리. 시다바리. 요 2가지는요, 요 정범, 이 공동정범, 간접정범에 비해서 시다바리야. 시다바리. 조금 더 이해하자면은 그 어떤 범죄 드라마의 주연이 되지 못하는 조연 역할만 해주는 그런 공범이다라고 합니다. 교사범, 방조범은. 알겠나? 이 말의 뜻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이게 왜 시다바리, 그 다음에 이게 왜 조연 역할을 하는 범죄입니까? 그거는 나중에 알게 돼. 공범의 종속성 원칙을 나중에 설명하면은 이런 것이 바로 시다바리, 조연을 뜻하는 거구나. 그때 이제 이해해야 될 거다. 그 정도 일단 알아두고 일단 공범 정리. 공범 정리는 요 정도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오늘 배울 게 바로 요거다, 요거. 이렇게 해두고 책을 한번 볼까? 공범, 최강의 공범 이런 거 알 필요 없다. 이런 거 절대 알 필요 없어. 그리고 분류를 해놨는데 이렇게 보지 마. 그냥 요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양가로 1번. 책에는 이제 요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네. 범죄의 창과 형태.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의 범죄를, 그지? 한 개의 범죄를 여러 명이 범하는 경우, 이걸 갖다 공범이라 한다. 근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는 몇 가지?
딱 네 가지밖에 없어. 다른 방식은 인정 안 돼. 딱 네 가지입니다. 근데 모든 케이스가 다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알겠지? 여러 명이 범하는 경우. 자, 뭐 참가 형태, 가담 형태, 그 다음에 뭐 함께하는 형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별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 세 번째 줄 봐봐라. 형법은 이제 아까 용어 정리한 거, 예, 좀 다시 한번 더 상기하면서 보겠습니다. 공범이라는 제목으로 줄 한번 딱 꺼두시죠. 요 네 가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종범 밑에다가 가로해가지고 이꼬르 방조범이라고 적어라. 종범이라는 말은 방조범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이 의미는 나중에 파헤치고 일단 용어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네 가지밖에 없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딱 정해놨어. 물론 독일 형법 뺏겼어. 이제 그렇게 규정하고 있겠지만은 어쨌든 네 가지 방식 이외에는 절대로 함께 범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딱 네 가지 방식으로 한정돼 있다. 그 다음 정범이라는 용어 좀 알아두자. 이제 정범 줄박. 물론 공범의 반대 표현입니다. 그럼 정범은 뭔데요? 어떤 이런 범죄 드라마의 주연 역할을 하는 애들. 주연 역할을 하는 애들. 주연 역할을 하던 애들을 정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조심해라. 요게 넓은 의미 공범 중에 공동정범하고 간접정범은 뭐라고 붙어져 있어? 정범이라는 용어가 붙어져 있지. 그지?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바로 정범입니다. 정범이고 넓은 의미의 공범에 들어가. 넓은 의미의 공범이라는 것은 뭐야? 여러 명의 범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얘들은 성격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야, 주연. 근데 여러 명이서 가담하는 경우니까 이제 요 넓은 의미의 공범안에 포함시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정범이야, 주연급입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곧 배운다. 일단 용어 정리 지금 계속하는 거다. 정범 줄 한번 딱 꺼두고, 자 동그라미 기억. 자 보통 단독으로 A를 갖다가 칼로 살해하는 이 갑 있지. 단독으로 A를 칼로 살해하는 이 갑이라는 놈 바로 직접 정범이라고 합니다. 칼로 찌르고 있잖아, 그지? 예, 직접 정범. 별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용어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줄만 한번 딱 꺼두시면 돼. 그 다음에 니은번 간접 정범이라는 용어. 이거는 자, 뭐 기왕에 어차피 볼 건데 한번 보고 이 용어 정리하고 들어가자. 간접 정범 줄박. 간접 정범은 뭡니까? 그때 옛날에 내가 코절단 사건 한번 이야기한 적 있나? 코절단. 내가 여학생들 중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한 적 없나? 없나? 남자친구 혹시 군대 보낸 남자친구? 군대 보낸 군대 보낸 이제 남자친구를 군대 보낸 여자친구 있나 지금? 있나? 절대로 그 군 복무 중에 남자친구가 군 복무하는 중에는 고무줄 거꾸로 신으면 안 돼. 왜? 코 잘려나간다. 코 잘려나가. 얘처럼. 간접정범은 요 사건만 기억하면 끝이다. 게임 오버다. 예.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직접 칼로 찌르는 놈, 이놈을 갖다가 직접 정범 이렇게 부르고, 근데 그렇게 안 불러. 그냥 직접 정범은 그냥 정범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얘는 잘 봐라.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힙니다. 병이라는 탈영병이야. 얘가 이제 현역 군인이었는데 군 복무 도중에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배신 때리고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다 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애인입니다. 여친이야. 이 이야기 안 했나? 금시초문이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되지. 자, 근데 잘 봐라. 뭔가 얘가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혀. 예, 어떻게 하는가 봐. 칼을 들고 와요. 열받아가지고 탈영을 한 거야. 여자친구 죽이려고 처음에는. 자, 그래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여자친구를 딱 잡아가지고 그 인근에 근처에 있는 그 산기 속으로 데려갑니다. 산기 속으로 데려가가지고 여자친구 손에다가 아까 자기가 준비해간 그 칼을 갖다가 딱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원래는 처음부는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조금 더 고통을 갖다가 느끼도록 하고 싶어가지고, 얘도 뭐 못된 놈이죠. 고통을 느끼도록 하고 싶어가지고 요짓거리를 했대. 자기 여자친구 손에 준비해간 칼을 딱 쥐어주면서, 야 이년아 이러면서, 야 너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너 좋은 말 할 때 니 코 니가 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니 코 니가 잘라. 안 자르면 죽이겠대. 안 자르면. 그래 여자친구가 어쩔 수 있나 없나? 어쩔 수 없잖아. 응 울면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지. 예. 안 자르면 죽인다고 하니까 응 울면서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 코가 이렇게 뭐 클레오파트라 코처럼 예뻤는 모양인데 응 울면서 예, 자기 코를 갖다가 자기 손으로 자릅니다. 왜? 안 자르면 죽인다고 하니까 코를 잘라버렸어. 그 당시 성형외과도 그렇게 많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평생 불구로 삽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 근데 잘 봐라.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은 누구야? 여자친구. 근데 이 범죄 드라마에서 제일 나쁜 놈은 누구야? 얘가? 아니죠. 얘지. 얘가 제일 나쁜 놈이지. 자, 이렇게. 자, 여자친구는 자기 신체를 자기가 절단했을 뿐이다. 여러분들 손가락을 공부하기 싫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절단하면은 감옥에 가겠냐? 여러분들 신체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랐다고 감옥에 갈까 안 갈까? 안 갑니다. 여러분들 신체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뭐 그게 뭐 필싱도 하고 그러잖아. 어떤 미친놈 이제 혀에다가도 막 하고 그러던데. 하는 사람 있나? 그럼 미친 것은 조심하고, 취소하고. 자, 자 어쨌든 이렇게 자기 신체를 자기가 절단한 경우는 처벌될까 처벌되지 않을까?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 요놈을 처벌하고 싶지. 느낌상. 그지? 그래서 이렇게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간접정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손은 피를 묻히지 않고 처벌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범죄를 갖다가 달성하는 이런 놈들을 간접정범. 됐나? 예, 나중에 구체적으로 간접정범 요건 좀 볼 겁니다. 그 다음, 그 간접정범은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타인을 이용하여 요런 말이 있지. 이게 이제 간접정범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타인을 이용줄 바꿔두고 타인 밑에다가 적어라. 코절단 사건에서는 누구야? 탈영병이야, 여친이야? 여친. 그래, 여친이라고 적어. 여친이라고 적고 옆에다가 적어. 처벌되는 자, 처벌되지 않는 자. 요게 간접정범 객관적 요건이다. 처벌되지 않는 자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간접정범의 객관적 요건. 됐나? 동그라미 띄건 정범성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예, 그 다음에 공범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면 돼. 그 다음 양가로 2번 공범의 입법 방식 이런 걸 보지 마. 예, 절대 보지 말 것.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 이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요 양가로 3번에 있는 요 두 가지 용어만 좀 정리하고 가십시다. 예. 금방 넓은 의미의 공범, 좁은 의미의 공범 이 용어 정리했는데 또 뭐 용어 정리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다. 시험에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용어 좀 정리하자. 임의적 공범이라는 용어와 별거 아니야. 요 위에 다 있어. 예, 그 다음 필요적 공범이라는 용어. 요거는 요 위에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용어 정리를 좀 할 건데 임의적 공범 이거는 뭡니까? 바로 넓은 의미의 공범을 뜻하는 거다. 예, 넓은 의미의 공범. 그 다음 임의적의 반대가 뭐야? 필요적이지. 예, 필요적 공범은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늘 안 배울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총론 다 끝내고 나서 강론에 가면은 아주 독특한 범죄들이 몇 개 있어. 어떤 독특한 범죄입니까? 잘 봐라.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들 한번 보지. 살인죄, 뭐 절도죄, 그 다음에 강간죄. 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들 나중에 이제 강론 가서 배울 거거든.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범죄들은 봐. 단독으로도 범할 수 있다 없다? 단독으로 범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살인죄 혼자 범할 수 있잖아. 강간, 절도 다 혼자서 범할 수 있잖아. 그지? 단독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 당황했나? 그러면 혼자서 뭐 그렇게 좀 쉽게 표현할까? 혼자서도 범할 수 있지, 그지? 맞잖아. 혼자서 충분히 범할 수 있다고. 근데 혼자서도 범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서 함께 범하면 조금 수월하겠지. 예, 그지? 이렇게 잘 봐라. 혼자서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서 함께 범하면 좀 수월한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혼자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함께 범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고? 바로 이게 네 가지야. 예. 이렇게 충분히 단독으로도 범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범할 수 있는데, 함께 범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그 함께 범하는 경우가 몇 가지? 딱 네 가지 방식밖에 없다더라. 이게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지? 그게 바로 임의적 공범이야. 임의적 공범이 뭐다? 우리 지금 총론에서 배우는 요겁니다. 공동정범, 간접정범, 그냥 공, 간, 교, 방 이렇게 이제 표현하자. 요걸 갖다가 바로 임의적 공범이라고 해. 왜 임의적이라는 말을 붙였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범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 사람이 있을 필요 없다. 그래서 임의적 이렇게 이제 붙인 거야. 자, 그에 반해서 자, 이제 강론에서 아주 독특한 범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게 있어. 수뢰죄가 있고 정례죄. 많이 들어봤죠? 예.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숫자,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고, 저 공무원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면 준다라는 정자죠. 예. 정리할 때 적자입니다. 공무원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면 성립하는 게 정례죄다. 근데 이거 잘 봐라. 이런 범죄들은요, 좀 독특해.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다 치고, 을이라는 이제 공무원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는 업자가 있다 치십시다. 자, 물어보자. 공무원 혼자 있어서는 수뢰죄라는 것이 성립할까? 절대 안 되지. 아니,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는 사람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뇌물이 뚝 떨어지나? 그런 게 없지. 반드시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놈이 있다고. 그 받는 놈이 수뢰죄로 처벌되는 거고. 맞지?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반대로 돈을 주면은 이제 정례죄로 처벌하는데, 아니, 없는데 정례죄가 성립할 수 있냐 없냐? 그건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범죄들은 반드시 2인 이상이 필요한 범죄야. 맞잖아. 주거니 받거니.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수뢰죄가 성립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정례죄가 성립하잖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단독으로는 범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단독으로 범할 수 없어. 공무원 혼자서 뭘 단독으로 수뢰죄를 범할 건데, 업자 혼자서 어떻게 정례죄를 범할 건데, 앞에 받는 공무원이 있어야지 정례죄가 되는데, 그지? 예, 이렇게 자, 어떤 범죄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서 필요적 이렇게 붙인 거야. 반드시 2인 이상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필요적 공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적 공범 이렇게 표현한다고. 됐지? 그 다음 뭐 이런 케이스도 한번 보고, 이런 것도 한번 보자. 요것도 나중에 강론 가서 배우는 거지. 총론에서는 안 배웁니다. 총론에서는 요 네 가지밖에 안 배워. 공강, 교방. 자, 이제 요것도 한번 보자. 이것도 나중에 강론 가서 배울 겁니다. 엄화 판매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엄화. 엄화 봤나? 엄화가 뭐지? 엄화가 너무 순진하지 하지 말고, 엄화가 뭐야? 니는 엄화가 뭔지 알지? 엄화 몰라? 이 순진하지 않은데 너는 엄화가 뭐야? 처음 듣나? 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경찰관 하겠나? 이제 지금부터 조금 이제 덜 순진한 이런 용어도 좀 알아두자. 자. 근데 화대라는 용어를 알아? 화대. 이것도 조금 덜 순진한 용어거든. 예, 근데 경찰관 임무 수행하려면 이런 용어도 알아둬야지. 화대가 뭐야? 돈 지불 그런 거. 돈, 그건 무슨 돈? 뭐 물건 판매하고 받은 돈? 몸. 창녀가 자기 몸을 갖다가 팔고 받는 돈을 화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때 화자는 꽃화자야. 꽃대금이란 뜻이야. 꽃은 옛날에 이제 창녀를 비유하는 이제 언어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창녀가 몸을 팔고 받는 돈을 화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위 말해서 조금 요새 표현은 윤락대금, 성매매 대금을 뜻하는 용어지. 그지?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팀장이, 뭐 김순경,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대 수사하러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꽃집 가서 꽃집 뒤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알겠나? 그지? 이런 좀 약간 지저분한 이런 용어도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 중에 하나, 근데 이거는
많이 안 들어봤나? 엄화. 처음 들어봤나? 일본에서는 이런 용어 안 쓰나? 많이 쓸 것 같은데. 엄자가 뭐냐면 음란하다 할 때 엄자. 화자는 그림 화자, 꽃 화자가 아니에요. 그림 화자. 그러니까 음란한 그림 줄여서 엄화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포르노를 말한 거야. 포르노 잡지, 포르노 그 그림, 포르노 사진을 엄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이제 성기가 노출된 거 있잖아. 예, 성기가 노출된 그런 포르노 그림을 갖다가 판매하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지. 예, 우리 건전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갖다가 물랑케 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포르노 잡지 등을 판매하며 성립하는 게 판매체거든. 근데 잘 봐라.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이제 판매자야. 이제 포르노 판매자. 아니, 그럼 사는 사람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야. 판매가 혼자서 판매가 돼야 한대. 혼자서 어떻게 판매가 되노? 그지? 판매한다. 즉, 판매한 자가 있다라는 것은 뭐, 그걸 갖다가 사주 사람, 구매자가 있다 이 말이지. 이 보러. 자, 판매자 단독으로 엄화 판매죄를 갖다가 성립시킬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되지. 반드시 앞에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지? 예, 벌써 이 범죄 자체 성격상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해야지 성립한다. 맞지? 예,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필요적 공범 이렇게 말한다고. 이거는 어디서? 총론에서 강론에서. 얘는 구체적으로 강론 가서 배운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냐. 그지?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야 이게 엄하다. 그래서 막 그렇게 내가 시청각 교육까지 내가 시켜줄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 예. 그건 너무 큰 기대야. 자, 근데 이제 요 필요적 공범이 바로 이제 요런 것들이다. 어떤 한 개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 2인 이상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필요적 공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제일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요겁니다. 이제 필요적 공범 개념은 그 정도로 하면 되고, 자, 돈을 받은 놈 수뢰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없어? 있죠. 돈을 준 놈 정례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이렇게 필요적 공범들은 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근데요 희한한 게 요거는 없어. 엄화 판매죄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엄화 판매죄는 규정이 있는데 엄화를 구매한 자 있잖아. 예. 자, 엄화를 구매한 자를 처벌하는 선을 맞춰야 되니까 엄화 구매죄 여기다가 적자. 자, 엄화를 구매한 자를 처벌하는 엄화 구매죄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형법 규정상 없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규정하고 있잖아. 와, 왜 그럴까? 엄화 구매자까지 처벌해버리면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엄화 구매한 사람 손 들어봐. 손 못 들지? 그지? 근데 속으로 좀 양심과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나? 자, 왜 엄화 구매자를 처벌하는 엄화 구매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갖다가 마련해 놓고 있지 않는가 하면은 엄화 구매한 자까지 처벌해버리면 대한민국 그 남자 판사들, 대한민국 남자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남자 그 경찰관들, 대한민국 남자 군인들 전부 다 엄화 구매죄 전과 하나씩은 다 달고 있을걸. 아이가? 물론 가끔씩은 여자들도 뭐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지? 예. 자, 엄화 구매자까지 처벌해버리면 대한민국 국민 전과자 양산이 될 염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엄화 구매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조심해라. 단, 엄화 판매죄는 규정하고 있는데 엄화 판매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인 이상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2인 이상 필요한 것은 사실이야. 요런 걸 필요적 공범이라고 한다. 자,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출제 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런 겁니다. 필요적 공범과 관련해서 요렇게 물어볼 거야. 자, 필요적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인 이상 필요하다. 맞지? 근데 자, 필요적 공범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 모두 다 처벌되어야 한다. OX. 그거는 X야. 왜? 이런 게 있잖아. 알겠죠? 2인 이상이 존재, 2인 이상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모두 다 처벌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지? 예.
그런 것들만 시험에 나온다. 자, 임의적 공범, 아이 집어치워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네 가지만 줄 바꿔놓고 넘어가면 돼. 그 세 번째 줄 봐봐. 공동전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줄박. 요걸 말한다고 했고, 그 다음 저 밑에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줄 봐봐. 교사범, 종범, 종범은 방조범이라고 항상 바꿔서 이해합니다. 예, 교사범, 종범, 즉 방조범 이 둘을 협의의 공범 줄박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나중에 곧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뭐 심심할 때 보면 되고 이제 동그라미 2번 필요적 공범 보겠습니다. 줄 두 번째 줄 1인이 단독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줄박 꺼내라. 딱 그까지. 1인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노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요런 표현이야. 자, 보시면 일단 필요적 공범 구체적인 내용들은 강론 가서 배우는데 이제 요 필요적 공범과 관련된 그 기본 지식, 예, 지식과 관련해서 가끔씩 총론 문제로서 등장하는 게 요런 겁니다. 다섯 번째 줄 끝머리 봐봐. 현관펜 준비해라. 현관펜. 자, 다섯 번째 끝머리다. 형법 총칙의 임의적 공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관펜. 뭐에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그 앞에다 삽입시키라. 안 그러면 현관펜 쳐놓은 그 형법 총칙 할 때 그 형 앞에다가 삽입시켜. 필요적 공범에는 삽입.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필요적 공범에는, 예, 필요적 공범에는 이제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에는 형법 총칙, 우리가 지금 배울 거야. 예, 형법 총칙의 임의적 공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온다. 자, 임의적 공범은 뭐다? 그냥 요거 공, 간, 교, 방 이렇게 적어놔. 공, 간, 교, 방. 요게 바로 임의적 공범이라고 했지.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필요적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임의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런 케이스를 갖다가 보고 답만 내면 돼.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 필요적 공범이지. 수뢰죄. 맞지? 정례죄. 필요적 공범 맞지? 자, 근데 잘 봐. 처음에 이제 업자가 공무원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처음에 공무원이 노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가 계속 좀 받아라 계속 교사하는 거야. 교사라는 것은 시키는 것을 말하지. 자, 좀 받아라 계속 교사를 했대. 그래가지고 결국 업자의 요 교사 때문에 각 공무원이 뇌물을 결국 받았단다. 자, 그러면 답 한번 내보자. 각 공무원은 무슨 죄야? 수뢰죄. 뻔한 거지, 뻔한 거. 자, 그리고 그럼 이렇게 계속 뇌물 받으라 고 한 이 업자를 요렇게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너는 임마 수뢰하도록 교사를 했지. 수뢰하도록 교사를 했으니까 너는 수뢰죄의 교사범이다 라고 하면서 처벌할 수 있단 말 없단 말. 이게 없단 말입니다. 예. 자, 필요적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필요적 공범 요 내부자들 있지. 필요적 공범 요 내부자들 간에는 교사범이니 공동정범이니 그 다음에 뭐 간접정범이니 방조범이니 이런 말을 써붙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야. 그럼 얘는 무슨 죄야 그냥? 어렵자는 무슨 죄고? 그냥 정례죄야. 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 교사를 하고 있다고 어렵자를 아이고 너 수뢰죄 교사범 이런 말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냥 얘는 정례죄 끝. 예, 정례죄 끝.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자, 아까도 말했지만 구매자까지 처벌하면은 전과자 양산이 되니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로겠지.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 한번 해보자. 생각 한번 해보자고. 구매자가 있는데 판매자한테 가가지고 야, 너 포르노 좀 팔아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판대. 야, 들키면은 나 체포될 염려가 있으니까 나 안 팔란다. 그러니까 이제 구매자가 병 주면서 야, 그냥 팔아라 계속 교사하는 거야. 이렇게 교사를 했다고. 자, 판매자는 당연히 음압 판매죄죠. 예, 판매자는 당연히 음압 판매죄인데
교사를 했다고 구매자를 요딴 식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 왜 판매하는 거 교사했어 임마? 판매죄의 교사범. 요딴 식으로 처벌할 수 있단 말 없단 말? 절대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영원히 불처벌이야. 왜? 그게 국회의원들의 의지래.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이렇게 2인 이상 반드시 필요한 범죄들을 필요적 공범 이렇게 부르는데, 필요적 공범들 간에는 이런 교사범이니 이런 거 방조범이니 간접정범이니 공동정범이니 이런 용어를 써보시면 안 돼. 예. 그게 바로 필요적 공범에는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양가로서 한번. 필요적 공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했지만 강론 가서 배우지만 그 기초적인 지식은 여기서 살짝 이제 건드려주고 넘어갈 겁니다. 필요적 공범 종류, 또 필요적 공범 안에도 내부적으로 또 종류가 있다네. 아이 참. 그냥 간단합니다. 집합범이라는 거 줄박, 대항범이라는 것은 형광펜. 집합범은 잘 안 노니까 그냥 줄만, 대항범은 잘 노니까 형광펜. 자, 필요적 공범, 대항범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대항범은 뭔데요? 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2인 이상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마주보는 형태로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대항범 이렇게 말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마주보지? 그지? 얘는 저쪽 보고 얘는 저 반대쪽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범죄를 범하고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판매한다, 구매한다. 판매한다, 서로 마주보면서 구매한다. 마주보고 있지. 예,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의 필요적 공범을 이렇게 대항범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집합범은 잘 안 나와. 집합범도 어떤 범죄 한 개를 범하기 위해서 반드시 2인 이상이 필요한데요. 집합범은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아니야. 예전에 5.18 사건 한번 언급한 적 있지? 5.18 사건에서 문제됐던 범죄가 내란죄라는 건데, 내란죄도 절대로 단독으로 범할 수 없다. 내란죄도 반드시 여러 명이서 범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자, 근데 가, 병, 정 이런 여러 명이 내란죄 한 개의 범죄를 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범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범죄가 아니지. 그냥 서로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어떤 한 개의 범죄를 범한다라고 해서 이런 거 갖다가 집합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맞아. 여러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형법 강론 보면 다중불해산죄. 이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범죄인 것 같은데, 이봐, 이것도 범죄 명칭 자체에서 벌써 다중이야. 다중. 여러 사람이지.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조폭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가벌병정, 조폭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계속 협박을 해야 되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명의 조폭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 경찰관이 확성기를 딱 대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여러 명 조폭들 빨리 해산하라. 딱 3회 명령을 내려. 3회 명령을 내렸는데 해산했단 말이야, 해산하지 아니했단 말이야. 해산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게 이제 다중불해산죄라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강론 가서 배우는데, 문제는 봐. 얘들이 서로 뭐 마주보는 형태로 이걸 범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요런 어떤 한계 범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집합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대항범이 중요한 거지. 자, 막 그 정도 용어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한번 봐봐. 나머지 딱 체크하지 마라. 오른쪽 보면 동그라미 10번 대항자의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 줄박 꺼두시고, 그 엄하 등 반포, 판매, 임대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냥 엄하, 판매만 줄박 꺼두시면 됩니다. 일방만 처벌하고 있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절대 보지 마라. 뭐 낙태죄 A 안 나온다. X. 낙태죄 X. 자, 그 밑에 아주 막 머리 아픈 도표가 보이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집합범 중에 금방 예를 들었던 거 두 가지만 좀 접수하고 하자. 집합범 중에 저 밑 오른쪽 보면 다중불해산죄 보이지? 그거 줄 한번 딱 꺼주시면 돼. 그리고 다중에다가 동그라미 쳐라. 이거 2인 이상이다 이 말이지. 주체가. 그 다음
그 밑에 내란죄 줄박. 내란죄. 그 정도만 하면 돼. 나머지는 보지 마. 절대로. 그 다음에 대항범 요거는 현관펜. 요게 시험이 잘 나오거든. 예. 근데 지금 이제 간통죄는 위헌결정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워버려야 되겠지. 예. 간통죄는 지워버리고요. 내가 딱 체크하라는 것만. 그 밑에 수뢰죄 줄박. 그 다음에 저 밑에 쌍방중 일방만 처벌 그거 줄박 끄두고 오른쪽 엄마 판매죄 줄박. 나머지는 네버. 절대로 보지 마라. 됐지? 예, 끝. 그 다음 용어 정리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256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 예, 동그라미 4번 봐봐라. 공범규정 적용 동그라미 기억 의의라는 말이지. 내부 참가자라는 것은 필요적 공범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내부 참가자 밑에다 적어. 필요적 공범. 아까 수뢰자, 정례자. 그 다음에 엄마 판매자, 구매자를 이렇게 표현했다. 자, 근데 다시 한 번 더. 형광펜. 임의적 공범이 이제 뭔지 알지? 자, 형광펜.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 총칙의 공범에 관한 규정. 형광펜.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없으나? 없으나까지 형광펜. 어떤 말이 대충 알걸? 예. 나머지는 보지 마라. 집합범, 대항범, 보지 마. 합동범은 나중에 저 뒤에 공동정범 가서 볼 겁니다. 지금 보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십시다. 그 정도 기초지식이면 충분하고, 정범과 공범의 구별, 이거는 보지 마라. 이론이다, 이론. 그 다음에 258페이지 보면은 양가로 위반 정범과 공범 구별 기준. 예,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네버 절대로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요 앞부분에서 봐야 될 마지막이 바로 261페이지에 있는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요 단어 문구입니다. 자, 이렇게 적자. 그 3번 공범의 종속성이라고 표현됐는데, 자, 그 뒤에다가 좀 삽입시키십시다. 자, 공범의 종속성 원칙이라고 삽입시키십시다.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진짜 구체적인 재밌는 공범 들어가도록 할 거다. 공범을 배우면서 이 원칙을 모르면 안 되지. 그 학설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서술됐지. 뭐 밑에 보면 양가로 보면 공범의 종속성설, 공범의 독립성설, 학설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절대로 학설 대립이 아닙니다. 이 원칙입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야. 공범의 종속성 원칙. 그럼 이게 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 요게 지금 공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요 공범이라는 용어는 요거야. 좁은 의미의 공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라. 공범.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요렇게도 쓰이고 요렇게도 쓰이는데 요거는 바로 요거래. 좁은 의미의 공범이래. 그러면 이 공범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한다? 이 공범은 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공범을 말한다? 교사범, 방조범만 뜻하는 거야. 교사범은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 시키면 성립하는 범죄. 예. 그 다음에 방조범은 어시스트. 칼로 살해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막 망을 봐주는 그런 어시스트한 놈을 처벌하는 것을 방조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얘들은 시다바리 조연이다라고 있지. 예, 시다바리 조연. 이제 조연의 의미, 시다바리 의미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알아채면 돼. 자, 이 공범의 종속성 원칙,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두 가지 공범, 교사범, 방조범은 여기 생략된 게 있다. 정범에 대해 종속성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즉 정범에 대해서 종속한다라는 원칙이다. 이게 생략된 게 정범에 대해 이게 이제 생략된 거야. 그럼 이게 뭐냐?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자,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애가 있고 을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A가 있고 자, 이제 방조 케이스 하나 보자. 예, 그냥 교사 케이스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방조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갑이요. 자,
을이 이제 A를 갖다가 살해한다라는 어떤 소문을 듣고 갑이 엄청나게 을을 갖다가 도와줍니다. 뭐 칼을 갖다가 빌려준다. 칼을 갖다가 잘 들도록 갈아준다. 예.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격려해 줍니다. 엄청난 방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주 엄청난 방조, 엄청난 범죄 도움을 갖다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집에서 그냥 굴굴 잠만 자고 있어. 전혀 A를 갖다가 찌를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열심히 방조한 거지. 얘만 열심히 방조했는데 얘는 그냥 집에서 잠만 잔다.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형법스럽게 표현하자. 집에서 잠만 잤다. 이 말은 살인죄 실행착수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살인죄 실행착수 안 했다 이 말이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다. 열심히 얘는 방조를 했는데 얘는 열심히 잠만 자느라고 살인죄 실행착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 말은 잘 봐라. 방조를 했지만 얘는 어떤 범죄 시작을 안 했다 이 말이지. 예, 범죄 시작도 안 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그 시다바리의 공범 중에 이제 방조고요. 얘는 직접 칼로 찌를 정범이야. 예, 직접 칼로 정범인데 이렇게 정범의 실행착수가 없으면요. 공범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요 원칙이야. 공범의 정범에 대해 종속성 원칙이라는 것은, 자, 이거야. 공범, 즉,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됐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지. 자, 이제 요 원칙을 설명합니다. 선을 좀 지켜야 되니까. 자,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범의 실행착수가 없으면 안 돼. 예.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기 반드시 정범이 실행착수를 한 경우라야만 된다라는 것이 공범의 종속성 원칙이다. 이거 갖다가 이제 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거야. 자, 적어도 정범이 어떤 범죄 실행착수를 하면 그 범죄의 그 실행착수에 종속되어서, 그러니까 뭐 종속된다는 말이 어려우면 묻힌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정범의 실행착수에 때가 묻어서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는 거지. 위에 것처럼 전혀 정범의 실행착수가 없다면은 묻을 때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뭐 묻을 때가 없어. 아직 범죄라는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묻을 범죄라는 때가 없을 때는 공범은 묻힐 게 없으니까,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공범의 종속성 원칙이다.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요 실행착수, 범죄 실행착수, 이거 못된 짓이지. 예, 이 못된 짓을 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똥. 정범이 범죄의 어떤 실행착수, 즉 똥을 갖다가 지를 때만, 좀 더럽더라도 참아라. 예, 나중에 경찰관 되면 더 더러운 꼴 많이 볼 거다. 자, 정범이 실행착수는 이 더러운 똥을 지를 때만 그 더러운 똥에 묻혀서 그걸 갖다가 종속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 더러운 똥에 묻혀서 더러운 똥에 종속되어서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는 거지. 아직 정범이 실행착수라는 똥을 싸지르지 않은 이런 단계에서는 묻힐 똥이 있나 없나? 묻힐 똥이 없기 때문에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요 원칙이란다. 됐죠? 그러면 요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 하나 보고 이제 조금 쉬도록 합니다. 판례 없으면 의미가 없죠. 예. 자, 어떤 경우냐면, 이제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있는데, 얘가 어떤 게임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사이트 개설자야. 자, 근데 왜 요새 최근에도 많이 문제가 되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자들을 요새 막 처벌하고 있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자들은 아주 강론 가서 배웠거든. 도박할 수 있는 장소를 열어뒀다라고 해서 도박 개장죄로 처벌합니다. 잘 기억해라. 예.
최근에 뭐 있잖아. 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해가지고 한 몇억 대 막 이걸 갖다가 취한 놈들 있잖아. 그런 놈들 체포해가지고 어떤 범죄 적용할까 모르면 그건 개망신이지. 바로 요 범죄입니다. 도박 개장죄. 도박할 수 있는 장소를 열었다 해가지고 도박 개장죄로 처벌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자, 어린아이가 이제 게임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갖다가 개설한 사실이 있는데, 자, 혹시 그 한 게임 사이트 가봤나? 고스톱 하러 한 가봤나? 바둑 들어, 오목 들어 한 가봤나? 들어 어디 가보노? 어디 가노? 오목 두고 싶다. 어디 사이트? 없나? 핸드폰으로 하나? 핸드폰도 요새 한 게임 이런 것도 핸드폰으로 안 되냐? 몰라? 한 게임 사이트에 가면은 도박 이런 거 할 수 있지. 도박은 아니고, 나 좀 말을 잘못했다. 고스톱. 뭐지?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도박. 돈 왔다 갔다 안 하면 비도박. 그냥 단순한 게임. 예. 자, 한 게임 사이트 가면은 뭐 포커 게임도 할 수 있고, 그지? 오목도 할 수 있고, 장기도 들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요런 비슷한 사이트들이 있잖아. 뭐 있나? 피망. 그렇지. 그 다음, 넷마블도 마찬가지인가? 비슷한 유가? 난 안 가봤는데, 이게는. 자, 이런 사이트 보면은 포커 게임 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장기 둘 수 있고, 오목 둘 수 있고, 그렇지? 이렇게 그 사이트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갖다가 설치한 그런 사이트인데, 그런 사이트를 개설한 자입니다. 자, 근데 이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야, 적법 사이트야? 적법 사이트지. 만약에 이게 불법 사이트면은 접속할 수 있겠냐? 바로 그냥 차단해버리지. 근데 왜 적법 사이트야? 자, 여기서 만약에 뭐 장기를 둬가지고 상대방을 이겼다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예금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든가? 안 그렇죠.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바로 적법 사이트 이유야. 단순히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이트에 설치를 해놨지,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장치를 갖다가 설치한 사실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건전 사이트, 적법 사이트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패한 자는 돈을 잃고 이긴 자는 돈을 갖다가 취득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해 놨다면 바로 불법입니다. 바로 폐쇄될 거야, 아마. 그지? 근데 그런 사이트는 아니잖아. 자, 근데 이런 적법 사이트를 개설한 이 을은 그러면 도박 개장죄 실행 착수를 대체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안 했다 이 말이지. 이 적법 사이트라면서. 그러니까 도박 개장죄 실행 착수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을은. 맞잖아. 한 게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개장죄가 아니거든. 예. 피망 사이트, 넷마블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개장죄로 감옥 갔다. 들어봤나? 그런 말? 안 들어봤지. 그러니까 도박 개장죄 실행 착수한 적 없어. 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지? 자, 근데 봐라. 형법 모르면 이렇게 개망신 당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 중에 하나다, 이것도. 자, 얘가 문제였어, 얘가. 이런 사이트 개설자는 그냥 정상적인 사이트를 딱 개설하고 있었는데, 이 갑이라는 해커가 요게 들어간 거야. 시스템에 해킹해서 들어가가지고, 자, 사이트 운영자들 모르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사이트 시스템을 갖다 구축해 놨습니다.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얘가. 예. 근데 봐라. 얼마나 여기서 이제 무식한 수사를 했는가 단적으로 나타내 줄 거다. 얘를 갖다가 그 당시 수사관들은 어떻게 공소 제기를 했었는가 하면, 이렇게 공소 제기합니다. 니는 임마, 그러니까 도박 개장죄 정보면 못 되지. 왜? 사이트 운영자는 아니잖아. 예?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공소 제기한 거야. 야, 너는 도박 개장죄를 도와줬다. 라고 해서 도박 개장죄의 방조범,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합니다. 이 뻔할 뻔짜겠지. 예, 뻔할 뻔짜.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가 무죄라고 했을까, 유죄라고 했을까?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때 수사한 경찰관들은 어떤 원칙을 몰랐다?
어떤 원칙을 몰랐어? 그래서 이걸 모르는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바로 눈에 보이잖아. 자, 도박개장죄 방조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뭐, 정범에게 도박개장죄 실행착수 인정돼야 돼. 근데 지금 정범은 도박개장죄 실행착수 한 적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근데 무슨 묻힐똥이 있단 말이고, 예. 묻힐똥이 없다나. 더러운 똥이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되냐? 방조범으로. 무죄가 되지. 공범의 종속성 원칙을 모른 결과, 예. 요런 이상한 엉뚱한 공소제기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좀 형법 제대로 알고 이제 실무가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수사하도록 해라. 자, 그 정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안 볼 거야. 절대 보지 마. 아유, 너무 필요 없는 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268 간접정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